안녕하세요. 책사입니다. 우리의 옛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tum의 산골에 외동아들을 데리고 사는 과부가 있었다. 그 어머니가 공부를 시켜야겠다고 결심한 후 산 너머 이주사 집에 가서 사정을 이야기하였더니 허락해 주었다. 이주사에게 매일매일 그 공부하러 아들은 산을 넘어 다녔다. 아들은 머리가 좋아서 다른 애들보다 서너 배는 더 잘해서 이주사의 기염을 받았다. 몇 년이 지나자 더벅머리 총각이 된 아들은 그날도 공부하러 가는데 도중에 길가에 큰 구렁이가 까치 새끼를 잡아먹고 있는 것을 보았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위에서는 어미까치가 몸부림을 치며 돌아다녔다. 이걸 본 총각은 돌로 구렁이를 죽이고 이주사 댁으로 갔다. 오다가 일어난 일을 이주사에게 여쭙자 이주사가 하는 말이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자기에게 물어 행하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떤 산짐승이라도 오래되면 둔갑을 하는데 뱀은 둔갑을 해도 혀는 그대로여서 두 갈래라고 하였다. 그러던 며칠 후 집에 가려는데 이주사가 말하길 가는 길에 어떤 여인을 만날 것이니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일렀다. 총각이 산을 넘고 내를 건너려는데 예쁜 처녀가 냇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다. 총각은 선생님 말씀을 생각나서 두 번 다시 보지도 않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그날 저녁부터 그 처녀 생각이 자꾸만 나게 되었고 매일 냇가에 올 무렵이면 그곳에서 그 처녀를 만나게 되었다. 그리하여 하루는 글방 선생의 훈도도 잊은 채 무심코 처녀에게 말을 걸었다. 그래서 급기야 연정의 함정으로 빠져들었다. 다음날 글방에 갔더니 이주사는 헛된 마음을 버려야 한다고 꾸짖었으나 말이 귀에 들어올 리가 없었다. 그런 후 어느 날 처녀는 자꾸 자기 집으로 가자고 했다. 아담한 방에 마주 앉아 얘기를 하다가 처녀의 공고에 못 이겨 그는 금침에 누워 잠을 잤다. 총각은 잠결에 가슴이 답답함을 느끼고 눈을 떠보니 크나큰 구렁이가 자기 머리를 단번에 집어삼킬 듯이 입을 벌리고 있었다. 그리고 자기 몸은 구렁이에게 똘똘 감겨 있었다. 총각은 어쩔 줄 몰라 숨을 허덕이는데 구렁이가 말을 하길 내가 바로 그때 당신이 죽인 구렁이의 아내다. 나는 남편의 온수를 갚으려고 여기까지 너를 끌고 왔다. 우리 부부는 저 뒤에 달린 종소리만 3번 울리면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갈 판이었는데 종소리가 나지 않아 이곳에 머무르고 있다가 내 손에 남편이 죽고 말았다. 지금이라도 뒤에 종소리만 나면 나는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하는데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뒤에 달린 종이 꽝 하며 한 번 울렸다. 그러자 뱀은 고개를 떨며 총각의 몸을 서서히 풀기 시작했다. 연거푸 종소리가 3번 울렸다. 뱀은 좋아라 하고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고 총각은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 총각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 어느 참나무 밑이었다. 종소리가 난 곳을 가보니 종에 달린 그 아래에는 작은 까치 한 마리가 죽어 있었다. 자기를 살리기 위해 머리를 깨면서 종을 울리고 죽은 까치를 산길 옆에 잘 묻어주었다. 그리고는 집으로 와서 잘 살았다고 한다. 옛날 어느 마을에 부자 영감이 살았는데 부자 영감에게는 며느리가 셋이 있었다. 첫째 며느리는 게으르고 둘째 며느리는 덤벙대고 셋째 며느리는 아직 어리고 부자 영감은 어느 며느리에게 곳간 열쇠를 물려주어야 좋을지 걱정이 되었다. 어느 날 부자 영감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그래, 벽시 한 톨씩 나눠주고 어떤 며느리가 지혜로운지 시험을 하자. 부자 영감은 며느리들을 불러 앉히고 말했다. 이 벽시는 아주 귀한 것이니 잘 간직해야 한다. 첫째 며느리는 벽시를 멀리 던져버렸다. 이까지 벽시 한 톨이 무슨 귀한 것이라고. 둘째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벽시를 먹어버렸다. 아버님이 무슨 뜻으로 이 벽시 한 톨을 주셨을까? 셋째 며느리는 벽시를 들여다보며 고개를 가우뚱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 그래, 이걸로 재산을 불리라는 뜻일 거야. 셋째 며느리는 벽시 한 톨과 소쿠리로 삼새를 한 마리를 잡았다. 그리고 장날이 되자 삼새와 병아리를 맞바꾸어 왔다. 병아리가 암탉이 되고 그 암탉이 알을 낳고 그 알이 다시 병아리가 되었다. 셋째 며느리는 그렇게 닭을 여러 마리로 늘린 뒤 팔아서 새끼 돼지를 샀다.
새끼 돼지가 어미 돼지가 되고 또다시 새끼들을 낳았다. 셋째 며느리는 돼지들을 팔아서 송아지를 샀다. 송아지가 자라 어미소가 되고 어미소는 다시 송아지를 낳았다. 어느 날 부자 영감이 며느리들을 부른 뒤 첫째 며느리에게 물었다. 내가 준 벽신은 어떻게 했느냐? 땅에 버렸어요. 부자 영감은 둘째 며느리에게도 같은 것을 물었다. 저는 그냥 먹어버렸는데요. 부자 영감은 마지막으로 셋째 며느리에게 물었다. 막내야, 너는 어떻게 했느냐? 셋째 며느리는 부자 영감을 넓은 농가 밭으로 데려가 벽시 한 톨이 논밭이 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우리 집 곳간 열쇠는 너에게 주마. 부자 영감은 셋째 며느리에게 곳간 열쇠를 주었다. 옛날 어느 고을에 새를 잡아서 먹고 사는 떡거머리 총각이 있었다. 그는 부모도 집도 없이 오로지 새총 하나 들고 다니면서 작기와 까투리, 참새, 메추라기 같은 새들을 잡아서 모닥불에 구워 먹었다. 사람들은 그 총각을 새새비라고 불렀다. 어느 날 새새비는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새총을 들고 새를 잡으러 다니고 있었다. 마침 어느 집 물 안에 배나무가 서 있었는데 그 나무에 참새 한 마리가 앉아 있었다. 새새비는 새총을 당겨서 참새를 명중시켜 떨어뜨렸다. 그런데 참새가 담장 밖으로 떨어지지 않고 담장 안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새새비는 새를 가지고 오려고 담장을 타넘었다. 담에서 훌쩍 뛰어내려 참새를 주운 다음 주변을 살펴보니 웬 처녀 하나가 배를 짜다 말고 깜짝 놀라서 자기를 쳐다보고 있었다. 석자 새치나 되는 검은 머리를 치렁치렁 늘어뜨린 아름다운 처녀였다. 새새비는 처녀가 있거나 말거나 모르는 척 마당 한구석에 타닥타닥 모닥불을 피우더니 참새를 굽기 시작했다. 처녀는 혹시라도 누가 볼까봐 크게 당황했지만 아무 말도 못하고 얼굴만 붉어진 채 총각이 얼른 나가주기만 기다렸다. 하지만 새새비는 만사태평으로 고기를 굽는데 열중이었다. 새가 다 구워지자 새새비는 고기를 두 쪽으로 가르더니 절반을 처녀한테로 가지고 왔다. 이것 좀 먹어보아요. 처녀가 당황해서 가만히 있자 새새비가 또 권했다. 먹어보아요. 맛있어요. 그때 처녀가 생각하기를 자기가 빨리 고기를 받아야 총각이 나갈 것만 같았다. 그래서 처녀는 새새비가 권하는 고기를 받아서 입에 넣었다. 냄새만 고소한 줄 알았더니 맛은 더 좋았다. 처녀가 고기를 먹자 새새비는 미소를 짓고는 담을 넘어서 돌아갔다. 그 다음날 새새비는 다시 그 집에 와서 배나무에 앉은 새를 쏘아 맞췄다. 그리고 집 안으로 새가 떨어지자 담을 넘어서 들어왔다. 그리고 배 짜는 처녀가 보는 앞에서 다시 새를 굽기 시작했다. 처녀는 이번에도 새새비가 권하는 고기를 사양하지 못하고 받아먹었다. 다음 날도 또 같은 일이 일어났다. 그날도 처녀는 새새비가 구워주는 새고기를 받아서 맛나게 먹었다. 그 다음 날은 배를 다 짜도록 새새비가 찾아오지 않았다. 처녀는 돌멩이를 집어서 배나무에 앉은 새를 향해 던져보았다. 하지만 맞을 리가 없었다. 그때였다. 아가씨, 쇠고기 값을 받으러 왔어요. 뒤에서 누가 말하는 소리에 깜짝 놀라 돌아보니 새새비가 서 있었다. 처녀는 얼굴이 새빨개졌다. 쇠고기 값을 주셔야지요. 저는 가진 게 없는걸요. 처녀가 당황해서 이렇게 말하자 새새비가 말을 받았다. 그럼 나랑 함께 가서 살아요. 내가 매일 맛있는 쇠고기를 구워줄게요. 새새비가 처녀의 손을 잡아 끌자 처녀는 마지못한 듯 그를 따라 나섰다. 새새비는 몸에 힘이 솟아나서 처녀를 업고 담을 뛰어넘었다. 그리고 처녀와 함께 멀리 도망을 갔다. 그들은 깊은 산속 외딴 마을에 빈 오두막집에 자리를 잡고 살림을 시작했다. 새새비는 예쁜 각시 옆에 있는 게 좋아서 좀처럼 밖으로 나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 먹을 것이 떨어졌는데도 각시하고만 있으려고 했다. 보다 못한 각시가 나가서 일을 하셔야지요. 하자 새새비는 각시가 보고 싶어서 갈 수가 없어요 하는 것이었다. 그러자 각시는 돌돌 말린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저를 보고 싶으면 이걸 보세요. 종이에는 각시의 모습이 똑같이 그려져 있었다. 새새비는 그 그림을 펼쳐보고는 만면에 웃음을 지으며 새를 잡으러 나섰다. 길을 가는데 그림 한 번 보고 한 걸음 가고 또 한 번 보고 한 걸음 갔다.
나무라 하면서도 그림 한 번 보고 한 가지 꺾고 또 한 번 보고 한 가지를 꺾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새세비가 일을 하다 말고 그림을 꺼내서 살펴보는데 갑자기 휭 하고 바람이 불더니 그림을 공중으로 날려버렸다. 그림은 큰 길까지 날아가 길을 가던 신하 일행 앞에 떨어졌다. 임금의 명을 받고 새 왕비를 찾으러 나선 신하였다. 신하가 그림을 받아서 펼쳐보고는 무릎을 치면서 소리쳤다. 임금님이 머리카락이 석자 스치에 대는 아름다운 여인을 찾아오라 하셨는데 이제야 찾았구나. 신하는 군사들을 데리고 근방의 마을을 다 뒤져서 막 우물에서 물을 깃던 새세비 각시를 발견했다. 그들은 다짜고짜 각시를 가마에 태우고 길을 떠나기 시작했다. 산에서 급히 뛰어내려온 새세비가 그 모습을 발견하고 쫓아갔으나 이미 한 발 늦은 뒤였다. 색시야! 색시야! 그때 각시가 가마에서 고개를 내밀며 소리쳤다. 새 잡아서 3년, 공부해서 3년, 띠뛰어서 3년, 9년을 공부해서 찾아오세요. 그 말을 남긴 채 새세비 각시는 속절없이 붙잡혀갔다. 새세비 각시를 본 임금은 자신이 원했던 짝을 만났다면서 입이 쫙 벌어졌다. 임금은 새세비 각시를 당장 왕비로 삼으려 했다. 저는 임자가 있는 사람입니다. 9년이 지나면 몰라도 그전에는 임금님과 결혼할 수 없습니다. 9년이 지나면 임금님 하시란 대로 하겠습니다. 새세비 각시가 자린 듯이 잔혹하게 말하자 임금은 어쩔 수 없었다. 9년이 어서 가기만을 학수고대했다. 어느덧 세월이 물처럼 흘러 9년이란 세월이 지나갔다. 임금은 새세비 각시에게 이제 때가 됐으니 자기랑 결혼하자고 하였다. 그러자 각시가 말했다. 알았습니다. 그 전에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궁궐문을 열고 크게 한번 거지잔치를 열어주세요. 그러자 임금이 웃으며 말했다. 그거야 하나도 어려운 일이 아니지. 임금은 성대하게 거지잔치를 베푼다는 사실을 온 나라에 알렸다. 그 소문을 듣고 나라 안에 거지들이 궁궐로 몰려들기 시작했다. 그 속에는 새를 잡아서 3년, 공부해서 3년, 띠뛰어서 3년, 9년을 공부한 새세비도 껴있었다. 새세비는 새털을 이어 엮은 장옷을 입은 채 궁궐로 들어섰다.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옷을 차려입은 새세비는 궁궐문을 들어오면서 춤을 추듯이 훌쩍훌쩍 몸을 움직였다. 그러자 임금 옆에 앉아있던 각시가 새세비 모습을 발견하고는 손을 입에 올리고 깔깔 웃기 시작했다. 임금은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다. 궁궐에서 9년을 지나도록 각시가 웃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래, 내가 저 옷을 입고 춤을 추면 각시가 좋아하겠지? 이렇게 생각한 임금은 단 아래로 내려가서 제 옷을 벗어 새세비에게 주고는 새세비의 새털 옷을 빼앗아 입었다. 그리고 여자더러 보라는 듯이 너울너울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때 여자가 새세비를 바라보며 말을 던졌다. 세바 세바 새세바 새 잡아 3년, 공부해서 3년, 띠뛰어서 3년, 9년 동안 무엇을 했나. 그 말을 듣자 새세비는 번뜩 깨닫고는 임금의 옷을 입은 채로 번개처럼 용상으로 펄쩍 뛰어 올라왔다. 그리고 용상에 앉아 호령을 했다. 거지를 물리쳐라! 그러자 군사들이 달려들어 새철 옷을 입은 임금을 궁궐 밖으로 내쫓았다. 임금이 뭐하라고 소리를 쳐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용상에 올라앉은 새세비는 나라의 왕이 되고 각시는 왕비가 되었다. 새세비는 나라를 잘 다스리며 평생 행복하고 잘 살았다고 한다.